아들아, 엄마가 서울 갈게. 바쁜 거 아는데 손주들 얼굴만 딱 한 번만 보고 싶구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지만 엄마, 지금은 바빠요. 나중에 제가 내려갈게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경상남도 산청 70평생 살아온 이 작은 집에서 남편이 떠나고 5년 혼자 사는 이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 하얗게 센 머리, 72살. 나는 늙었더군요. 준호, 우리 아들 35살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는 아들, 착하고 똑똑한 아들이지만 벌써 3년째 못 봤습니다. 손자 민재, 손녀 지우, 벌써 중학생, 초등학생이 됐다는데 사진으로만 봤어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지. 나는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가면 되지 뭐. 아들이 바빠도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해도 그냥 가면 돼. 다음 날 아침 나는 20년 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한복이지요. 가방을 챙겼어요. 아들에게 줄 반찬, 손주들에게 줄 용돈 10만 원씩 전부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다녀올게. 우리 아들 보고 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산청에서 서울까지 5시간. 오래간만의 여행이었지요. 퇴직 남편의 인생극장 시작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은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라고 한 달에 2~3번은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뜸해지더군요. 며느리 수진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아들은 매달 50만 원을 빠짐없이 보내줬어요. 하지만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지. 이웃집 순자 언니는 말했어요. 아니, 준호 엄마 그냥 서울 가면 되잖아. 왜 허락을 받아? 라고 물었습니다. 순자 언니는 서울에 사는 딸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간답니다. 우리 딸이 엄마 오시라고 그래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라고 자랑했어요. 부러웠어요. 우리 아들은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엄마, 보러 오세요라고.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나았어요. 우리 손주들 사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라고 남편은 손주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직접 본 적은 없었지. 남편도 나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민재 돌잔치 사진, 지우 100일 사진 전부 카톡으로 받았어요. 엄마, 시골까지 오시기 힘드시죠? 사진 보내드릴게요라고 아들은 말했지만 나는 가고 싶었어요. 힘들어도 멀어도 가고 싶었지. 창밖을 봤어요. 봄이 왔더군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심었던 벚나무 매년 봄이면 예쁘게 꽃을 피웠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자. 얼굴만 보고 올게. 손주들 학교 가는 모습이라도 보면 그걸로 좋게. 다음 날 아침 6시 나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행 버스표 25,000원을 끊었어요. 아들 집 주소는 외우고 있었어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카톡으로 받은 주소였지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지만 오늘은 꼭 가야 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5시간이면 도착한다더군요. 가방을 열었어요. 아들에게 줄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된장, 고추장, 김치, 깻잎절임, 전부 내가 직접 담근 것들이에요. 손주들에게 줄 용돈도 챙겼어요. 민재한테 10만 원, 지우한테 10만 원.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벤치에 젊은 엄마와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잖아 라고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러웠어요. 우리 손주들도 그렇게 말해줄까 하지만 우리 손주들은 나를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4시간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높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나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 72살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버스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들 바삐 움직이더군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는 교통카드가 없어서 매표기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라고 옆에 있던 젊은 여자분이 물었고 그분이 표 사는 법을 알려줬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야 했지요. 손잡이를 잡았지만 흔들려서 중심을 잡기 힘들었어요. 다음은 반포역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나는 출구 쪽으로 갔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길을 물어서 10분쯤 걸었을까 정말 큰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높은 건물들이 쭉 서 있더군요.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아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더군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댁에 안 계신가 봐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좀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했고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오후 4시쯤 초등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그 중에 우리 지우도 있을까 생각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오후 7시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오후 8시 어두워졌고 날이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9시 경비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줬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집에 안 들어오시나 봐요라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아들 핸드폰으로 걸었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라고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 최준호 씨 맞으시죠? 여기 경비실인데요. 어머님이 오셨는데 문을 안 여시네요 라고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요? 제가 지금 회식 중이라 10시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난처했습니다. 경비원이 나한테 전화기를 건넸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라고 했더니 엄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라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깜짝 선물로 왔어라고 했더니 엄마 지금 제가 회식 중이라 집에 없어요. 수진이도 애들 데리고 친정 갔고요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언제 와? 라고 물었더니 10시쯤요. 엄마 미안한데 근처 카페에서 좀 기다리세요라고 했습니다. 카페를 찾아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어서 카페를 찾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5,000원 비싸더군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9시 20분, 10시까지 40분 남았어요. 주변을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 혼자 할머니, 어울리지 않았지.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 만나러 왔으니까. 10시가 됐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10시 30분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회식이 길어져서요. 11시쯤 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1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엄마 지금 집 앞이에요. 어디 계세요? 라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카페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아들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면서 다가왔어요. 나는 일어나서 아들을 봤습니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준호야라고 불렀더니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라고 했더니 전화하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죠.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라고 짜증이 난 듯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집에 가요라고 하면서 아들이 내 가방을 들었어요. 아파트로 걸어갔지.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나도 말이 없었고 그렇게 10분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을 올라갔습니다. 1502호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깨끗했어요. 하지만 좁더군요. 앉으세요 라고 아들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아들은 부엌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수진이랑 애들은 친정 갔어요. 주말에 와요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손주들을 보려고 왔는데 엄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라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내일 내려갈게라고 했더니 그러세요라고 했습니다. 엄마 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돼요. 주말에 큰 회의가 있거든요라고 했습니다. 방은 애들 방 쓰세요. 제가 이불 깔아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아들이 안방으로 갔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서 벽을 봤어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내 식구가 웃고 있더군요. 나는 없었어요. 당연하지. 한 번도 같이 찍은 적이 없으니까. 엄마 방 준비됐어요 라고 아들이 불렀고 작은 방으로 갔어요. 2층 침대가 있었고 아래 침대에서 주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 먼저 잘게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요 라고 하면서 문이 닫혔어요. 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아들에게 줄 반찬들, 손주들에게 줄 용돈.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왔을까?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들은 반갑지 않았고 손주들도 볼 수 없고 나 혼자만 기대했던 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들한테 들키지 않게.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일찍 눈이 떴습니다. 밖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씻는 소리였지. 거실로 나갔어요. 아들이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깼어요? 저 갈게요.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니까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라고 대답했고 집 나갈 때 문 잠그고 나가세요. 비밀번호는 425예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녀와. 라고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어요. 부엌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계란, 우유 별로 없더군요.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손주들 방을 다시 봤어요.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재랑 지우 사진. 교복 입은 민재, 체육복 입은 지우 예쁘더군요. 할머니가 왔는데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1시 버스를 타면 되겠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들에게 주려던 반찬들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손주들 용돈, 책상 위에 공투로 놔뒀지. 민재, 지우에게 마이너스 할머니가라고 적었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어제 그 경비원이 있었어요. 할머니, 아드님 만나셨어요? 라고 물어서 네,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매표소에서 산청행 오후 1시요라고 하고 표를 받았습니다.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지.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길, 창밖으로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아들이 사는 도시, 손주들이 자라는 도시,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5시간을 달려서 산청에 도착했어요.
오후 6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길, 70년을 걸어온 길.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조용한 집, 혼자 사는 집,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다녀왔어라고 말했더니 아들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들은 못 봤어라고 말하면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다녀온 것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지요. 일주일쯤 지나서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반찬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민재랑 지우한테 용돈 줬는데 잘 받았니? 라고 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네, 잘 받았대요. 고맙대요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직접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대신 전하는 거였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직접 듣고 싶었는데, 이웃집 순자 언니는 말했어요. 준호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요즘 애들은 다 그래라고 했지만 부러웠어요. 5월이 됐습니다. 어버이날에 아들이 카네이션을 보내줬습니다. 택배로 빨간 카네이션 한 송이. 카드가 함께 왔어요. 엄마 사랑해요. 마이너스 준호, 수진, 민재, 지우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인쇄된 카드였어요. 나는 카네이션을 남편 사진 옆에 놨어요. 여보, 아들이 카네이션 보냈어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허전했어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카네이션 잘 받았어. 고맙다고 했더니 엄마 건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끊을게요라고 하면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분도 안 되는 통화였어요. 6월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관절염이에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아들한테 말할까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이웃집 순자 언니가 찜질을 해줬습니다. 아들한테 말해. 너 혼자 어떻게 해라고 했지만 괜찮아. 곧 나을 거야라고 했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코스모스를 봤습니다. 예쁘더군요. 여보, 올해도 코스모스 폈어라고 혼자 중얼거렸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추석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라고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가야 해요. 일주일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라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추석, 명절, 가족이 모이는 날 나는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는 주저앉았어요. 마당 한가운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추석을 보내라고 말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웃집 순자 언니가 와서 안아줬습니다. 준호 엄마, 울지 마. 우리 집에서 같이 명절 보내자라고 했습니다. 추석에 순자 언니네 집에서 보냈어요. 순자 언니 딸도 왔었고 손주들도 왔네요.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부러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한테 기대하지 말자. 아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습니다. 쌀쌀해졌어요. 나는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50만 원은 매달 들어왔지만 전화는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연락 없이 지났어요. 11월 30일, 오늘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앙상한 나무만 남았지. 핸드폰을 봅니다. 아들 전화번호 한 번만 눌러도 전화가 걸리지만 하지만 누르지 않았으며 남편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네요. 혼자 중얼거리며 아들아, 엄마 보고 싶지 않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8시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쿵쿵쿵. 누군가 세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급하게 들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누구세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목소리였어요. 엄마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문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눈이 덮여 있었어요. 뒤에 며느리 수진, 손자 민재, 손녀 지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라고 아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전됐네요. 추우시겠어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너 어떻게 왔어? 이 눈에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찮아라고 했지만 아들은 계속 울었어요. 엄마, 4월에 엄마가 서울 오셨을 때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너 바빴잖아 라고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정말 최악이었어요. 엄마가 7시간 넘게 오셔서 경비실 벤치에 6시간 기다리시고 카페에서 2시간 더 기다리셨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더니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한 달 전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10월 말에 아파트 관리비 내러 경비실에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아드님, 그때 할머니는 괜찮으셨어요?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벤치에서 기다리시던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 줄 몰랐어요 라고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전 어머니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했어요. 애들 학원 스케줄 바빠서 집 청소해야 해서 이런 핑계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애들 방에서 어머니가 놓고 가신 용돈 봉투 봤어요. 민재, 지우에게 마이너스 할머니가라고 쓰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봉투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손주들을 보고 싶으셨는지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손주들한테 용돈을 준비하시고 반찬도 담아오시고 근데 우린 친정 가 있었고라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이랑 계속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추석에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후로도 바빴다고 핑계대고 저 정말 최악이었어요 라고 아들이 자책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뉴스 봤어요. 산청에 폭설이 온다고. 그 순간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 혼자 계신데 눈 치우시다가 다치시면 어떡하지? 정전되면 어떡하지? 급하게 차에 타고 달려왔어요. 고속도로가 다 막혀서 7시간 걸렸어요.
근데 괜찮아요. 엄마 보러 오는데 뭐가 힘들어요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손자 민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민재예요. 처음 뵙지만 할머니 용돈 잘 받았어요. 할머니가 주신 10만 원 하나도 안 쓰고 저금했어요. 할머니 보러 올 때 쓰려고요라고 말하면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로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라고 민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손녀 지우도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지우예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사진 보여줬어요. 그때부터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지우가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가 용돈 주셨어. 할머니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러면 부러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할머니 있는데 왜 우리 할머니는 못 봤을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엄마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집 가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라고 수진이 울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자주 올게요. 아니, 엄마, 저희랑 같이 서울에서 사세요라고 했습니다. 아파트가 좁으면 더 큰 데로 이사 갈게요. 엄마 방 따로 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아빠 사진도 여기 있고 70년을 산 집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가끔 보러 와줘. 그것만 해줘. 반년에 한 번만이라도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 올게요. 꼭 올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올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방학 때 할머니 집에서 지내도 돼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지우도 말했습니다. 나도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어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나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정전 복구될 때까지 우리 호텔 가요. 여기 너무 추워요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 왔으니까 이제 안 추워라고 말했지요. 며느리 수진이가 제가 차에 휴대용 히터 가져왔어요. 그걸로 좀 버티고 내일 아침에 전기 복구되면 그때 정리해요. 아들과 민재가 차에서 히터랑 짐을 가져왔습니다. 담요도 가져왔고 간식거리도 가져왔어요. 거실에 히터를 틀었습니다.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촛불을 더 켰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김밥이랑 샌드위치 사왔어요 라고 수진이 말하면서 음식을 꺼냈습니다. 5 식구가 촛불 아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라고 지우가 물었고, 응, 정말 맛있어. 우리 지우랑 같이 먹으니까.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할머니랑 눈사람 만들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 만들자. 큰 눈사람 만들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밤 10시쯤 아이들이 졸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애들 재워야겠어요. 준호방 써, 침대 있잖아라고 했더니 네,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갔고 나와 아들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아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라고 또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라고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들 생각하면 전 정말 자식도 아니에요 라고 아들이 울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셨죠. 저 학교 보내려고요. 중학교 때
제가 학원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아빠 몰래 일을 더 하셨죠.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저 뒷바라지 해주셨죠. 그렇게 키워주신 엄마한테 전 뭘 해드렸어요? 돈 보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라고 아들이 자책했습니다. 아니야, 넌 효자야. 매달 빠짐없이 보내줬잖아. 라고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4월에 서울 오셨을 때, 손주들 용돈 봉투 놓고 가셨을 때, 그제야 알았어요. 라고 아들이 울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늦지 않았어. 엄마 아직 살아있잖아. 이제부터 잘하면 되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꽉 안았습니다. 네,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3년 만에 아들을 안아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왔어. 손주들도 왔어라고 남편 사진에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여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옆방에 있고, 손주들이 옆방에 있고, 며느리가 옆방에 있었으니까. 70년을 산 이 집, 5년을 혼자 살던 이 집이 이제는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기가 복구되었습니다. 집이 따뜻해졌어요. 민재와 지우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할머니, 눈사람 만들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외투를 입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들과 수진도 함께 나왔습니다. 5 식구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큰 눈사람, 작은 눈사람, 모두 3개를 만들었어요. 할머니, 이게 아빠, 이게 엄마예요. 라고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민재랑 지우는? 라고 물었더니 우린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작은 눈사람 2를 더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5명이라고 민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사람 앞에서 5 식구가 함께 찍었어요. 처음으로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액자로 만들어서 거실에 걸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 좋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기다림의 끝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퇴직 남편의 인생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